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 문화를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이 덥죠? 장마라고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지구가 찜통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7월 15일이 초복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초복, 중복, 말복 등 삼복에 대한 유래와 삼복 때 먹는 보양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선조들은 왜 그것을 먹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삼복은 한여름 제일 더운 기간으로 24절기에는 해당되지 않죠.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있는 속절로서 하지 후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 또는 삼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초복이 7월 15일, 중복이 7월 25일, 말복이 8월 14일이네요. 원래 삼복은 열흘을 주기로 찾아오는데 이를 두고 매 열흘마다 온다고 하여 매복이라 한답니다. 그러나 원래처럼 중복에서 말복이 20일이 된 경우에는 넘을 월자를 써서 월복이라 한답니다. 원래도 역시 중복 후에 20일 만에 돌아오는 월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복이란 말, 복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삼복의 복은 중국의 진한에서도 유래되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동국세식에 의하면 사기에 이르기를 진덕공 2년에 처음으로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사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제는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말한답니다. 이 충제를 방지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여겼던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잡는 주술 행위를 했고요. 삼복날의 제사일로 인해 애군을 막았던 것인데요. 이러한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현재까지 일부 지역이나 시골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이 되면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을 담아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빙표를 들고 관의 장빙고에 가면 얼음을 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수박과 같은 제철 과일을 즐기고 어른들은 술과 음식을 챙겨 산간 계곡에 들어가서 탁족은 발만 물에 담그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 탁족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해안 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복날과 관계있는 속신으로서는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초복에 목욕을 하였다면 중복과 말복날에도 목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날마다 목욕을 해야만 몸이 여유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선조들도 더위를 이겨내렸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만약 복날에 비가 내린다면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은 곡간을 말합니다.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할 정도로 풍년을 의미하여 삼복비를 반기는 뜻의 속담을 전하는가 하면 일부는 삼복비가 내리면 대추에 안 좋기 때문에 흉년을 의미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서는 대추를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처자가 삼복비를 맞으며 운다는 속담도 전해오고 있답니다. 이것은 남쪽에서는 주로 벼와 곡류를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 내리는 비가 풍년을 의미하지만 북쪽 지방에서는 대추를 주로 재배한답니다. 그래서 삼복비를 맞으면 대추가 삼복때 열려야 하는데 비로 인해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 오행설에서는 가을의 선선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무서워하여 엎드려 숨어 있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해설에 의하면 복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자는 꺾는다는 뜻도 있어서 더위를 피하거나 무서워서 엎드려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위를 꺾어 넘기고 이기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그리고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란 뜻으로, 복자는 사람인 옆에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을 만든 한자잖아요. 그래서 복날의 엎드릴 복자는 풀이해 보면 개 옆에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요. 사람이 더위에 지쳐 엎드릴 정도로 더운 날이라는 해석과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 모양새라는 개를 먹는 날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운 삼복 때 먹으면 몸에 좋다는 시절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게장국입니다.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에 걸친 삼복 더위를 이겨내는 시절 음식으로는 그 첫째가 바로 게장국이라 하네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게고기를 식용으로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는 사라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게장국이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력을 충전시켜 준다고 했는데요.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는 게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여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하게 하고 양도를 일으켜 기력을 정진시킨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게고기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복날에 게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은 열량세시기, 동국세시기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농가 원령가에는 황구의 고기가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여 황구를 일등품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여기서 황구는 털빛이 누런 누렁개를 말한답니다. 또 초복날에 게장국을 끓여서 계곡이나 정자나무 아래서 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복다림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게장국을 대신하여 삼계탕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장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요즘에 와서 한국인들은 복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삼계탕을 먹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는 뜻의 이열치열과 딱 어울리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계탕은 어린 닭을 잡아 인삼과 대추, 찹쌀을 넣고 구운 것으로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팥죽입니다. 여러분, 팥죽은 아마 동지 때만 먹는 줄 알았죠. 복날 팥죽을 쏘아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초복에서 말복까지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팥죽은 또 벽사의 효험을 가진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더운 복중에 악귀를 쫓고 무병하려는 데서 나온 풍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민어입니다. 민어. 민어는 음력 6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7월이나 8월 초 중순 정도가 기름져서 가장 맛이 좋고 애호박도 그때가 제철이랍니다. 민어 매운탕은 고추장을 풀어넣은 장국에 민어와 도톰하게 절여넣은 호박을 넣고 그 다음에 파와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하여 끓여내는데요. 한여름 3회 곁들여 먹으면 뜨겁고 얼큰한 것이 일품이죠. 괜히 침도 넘어가나요. 민어는 또 날회나 어포로도 말리고요. 숭어 다음 가는 어란의 좋은 재료랍니다. 또 민어에 소금을 뿌려 말려서 암치 자반으로 하였다가 부풀려서 참기름에 묻혀내면 죽반찬 또는 노인, 아이들, 회복기 환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이 된답니다. 민어 중에 또 가장 보위가 바로 민어의 불회이죠. 잘 몰랐죠. 또한 이 민어의 불회는 값이 매우 비싸서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상품이라고 하죠. 잘게 절여 볶으면 구슬같이 된다는 의미에서 악교주라 하여 보약의 재료로 썼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은 삼복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짜내었는데요. 삼복이란 말이 생각보다 오래된 말이었나 봐요. 올해도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죠. 삼계탕 같은 보양 음식과 폭염 대비한 건강 수칙도 잘 지키고 무더위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많이 전해지는 삼복의 유래와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말로만 듣던 삼복더위, 삼복에 먹는 음식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